근데 국민들이 평가하기로는 조국의 어떤 비난의 수위가 어떤 사법적 리스크보다는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거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안 좋은 신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약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패러디하는 느낌이에요. 부산 사투리. 그렇죠. 그 추억이나 기억을 소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부산 사투리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진보정당의 수장이 부산에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패러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의 향수를 끌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징벌을 받도록 이제 고마 지하라마!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아, 저기서 나온 거군요. 좀 화면 정리해 보죠.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다. 너희들 쫄았제. 그리고 어제 부산이에요. 이제 고마 치아라마. 억수로 감사합니다. 데이. 아, 저것도 부산 사투리인가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바람 잠재운 건 사실이다. 너희들 쫄았제. 너희들 쫄았제라는 표현을 자꾸 쓰네요. 뭐 쫄리나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게 사투리인데 이걸 또 반박하신 분이 있어요. 다음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조정훈 후보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데 조국 대표님 그런 말 쓰는 거 보고 겁먹고 겁주는 건 조폭들이 하는 짓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언어 거칠어지시는데요.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이거 조국 전 장관이 부산 사투리 본인의 고향인 부산 사투리를 활용해서 계속 압박 뭔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도일까요?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글쎄 뭐 선거 캠페인 차원의 연설이고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선거 시기의 연설이든 방송이든 조금은 이제 과장되기 마련이고 조금은 어쨌든 자신들의 기세는 부풀리고 상대의 기세는 꺾고 요 최근에 지지율 같은 거에 대한 난 지지율 등에 업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죠.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그게 이제 캠페인의 기본 이제 이 논리인데 최근 들어서 또 지지율 상승세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각종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단지 그게 거품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지지율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신감도 일정하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은 선명한 정권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선명성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지금 정치가 양 당의 극단적인 증오와 대결 혹은 적대의 그런 언어들이 넘치는 이런 정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민생 문제라든지 국가의 어떤 미래 계획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정치가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적대적인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3년은 너무 길고 검찰 독재 정권 타도하자. 이거는 이제 선명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조국 혁신당이 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타날 그것이 보이게 될 정치는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적대와 증오와 혹은 대결의 정치를 더 격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선명성을 더 나은 대안을 명징하게 경쟁하고 선명하게 경쟁하는 그런 선명성으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지금 뭐 조국 이 혁신당이 하나의 이슈, 그러니까 싱글 이슈 파티인 거죠.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건 하나의 전략일 수 있고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다뤄야 되는 그런 공적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 활동의 영역에서 마치 이게 무슨 거리에 그런 이 운동을 하듯이 선명성을 얘기하는 것은 당장의 선거 캠페인에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조국 혁신당 지지율 결과 뭐 비례정당 지지율에서는 30%를 넘어가는 결과도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주목을 분명히 받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뭔가 분석을 좀 내는데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 중앙정치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총선 상황에서 요즘에 얘기 좀 하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지민비조 프레임이 먹혀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 그리고 정권 심판론의 편승에 비례는 조국 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순으로 치솟고 있다. 최근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다. 법조적으로야 조국 대표의 어떤 유죄 이런 걸 따지지만 국민적인 어떤 감성 이런 걸 감안하는 정치적 시각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네요, 지금요. 이런 분석을 해요. 자, 반면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취지는.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약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신당의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이미 형사적으로는 2심 유죄까지 받은 상황이고 사실 대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아도 언제든지 선고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아마 당선자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봤을 때 정당의 지속성이 있어가지고 좀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 아닌가. 최영주 부대변인은 조국 신당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의외의 어떤 지지율 결과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금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섰는데 이게 무슨 거품처럼 사라질 지지율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추세를 보면. 이준석 대표도 지금 보면은 이게 뭐 나름대로 좀 우려를 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의 비례표를 의식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비토를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상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는 조국 대표 자체만으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혁신당은 뭐냐면 세력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법조적 시각과 정치적 시각이 뭐냐면 법조적 시각은 조국 개인에 대한 시각이고요. 정치적 시각은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 혁신당의 세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여러분들께서 비판하는 바는 조국 혁신당이 조국 자체 비판하는 거예요. 염치가 있냐. 사법적 판결을 앞두고 있고 실형을 받으면은 수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만든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세력은 딱 선명성이 하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 이 무도함을 끝내야겠다. 3년이 너무 길다. 답답하다. 못 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평가하기로는 조국의 어떤 비난의 수위가 어떤 사법적 리스크보다는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거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안 좋은 신호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 자체를 조국 혁신당이 이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에는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하지 않아도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까지 결국엔 투표장으로 이끄는 그런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지금의 지지율의 상승세들은요 상당히 꺼지지 않고 더 확산될 공산이 더 크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조국 혁신당의 미래, 그러니까 총선 뒤의 미래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하는 그 역할을 보면 예. 본인에 대한 비난은 다 감수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불만 세력 가장 큰 게 이제 친문 세력들이잖아요. 친문 세력들을 지지하는 국민적 시각을 다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도 사투리 쓰는 것도 보면 약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패러디하는 느낌이에요. 부산 사투리. 그렇죠. 그 추억이나 기억을 소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부산 사투리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진보정당의 수장이 부산에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패러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의 향수를 끌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언제까지 당대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탄핵을 운운하고 있잖아요. 예.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그 직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본인은 비례 2번인가요? 지금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탄핵의 그 소용돌이에서 국가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소환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지지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본인이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정책이 별로 없어요. 단강령에 보면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계층 사다리 복원. 뭐 입시 관련된 계층 사다리 뭐 복원을 본인이 내용이 얘기할 있어요? 수 있을까요? 언행에 비춰볼 때. 그다음 입시 뭐 기획윤등. 예. 이것도 본인은 집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판례들, 저 판결문을 비춰보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각성이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조국 혁신당 과연 얼마나 의석을 얻을까? 총선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민주당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거죠.